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710 대책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그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대책보다는 이제까지 해왔던 정책 중에서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냥 보완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처음에는 이제 장려했잖아요. 예, 파리 대책 때부터 되게 장려를 했었는데, 그래서 임대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주택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오늘 주택 임대사업자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짚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점 포인트부터 짚고 갈게요. 네, 오늘의 관점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임대사업자를 총 정리를 해볼 거고 주택 부분만입니다. 주택 부분만. 이제 상가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주택 부분만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저번 시간과 똑같이 이제 매수, 보유, 매도 3단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이제 매수 단계, 그 다음에 보유 단계, 매도 단계. 각각 임대사업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는 크게 이제 행정 부분과 세금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 부분들 모르는 분들 그리고 세금 부분을 모르는 분들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거 보시고 또 자기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보완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임대사업자 내실 분들 참고하셔서 임대사업자 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수 단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지금 4년 단기 그 다음에 아파트 부분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 내시는 분들은 단독 다세대 이제 빌라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내시려면 이제 10년만 가능합니다. 이제 10년짜리 말고는 없어요. 원래는 이제 4년 단기하고 8년짜리 장기가 있었죠. 그게 8년짜리가 10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4년짜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세금을 취득세를 내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내세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 실거주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정부가 의도를 했다면 아예 거래를 못하는 걸로 의도를 했다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한 부작용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이 임대사업자 행정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매수 단계예요. 매수 단계니까 내가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 낸다고 했을 때 그때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이 이제 행정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를 이제 보자면 이 구청을 가셔야 돼요. 구청.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이제 군청 아니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시청. 김포시다. 그러면 이제 김포시청을 가시는 거죠. 다 같습니다. 단위가 같기 때문에 주택가를 방문하셔야 돼요. 주택가를 하셔야 되고 안 가셔도 돼요. 이게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그 렌트홈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렌트홈에서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어려워요. 어렵다. 어르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만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직접 이제 시간 여유가 없으셔서 이제 구청에 못 가시는 분들은 렌트홈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이 있어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가서 임대사업자 내시려면 일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신축은 분양계약서. 아니면 아니면 일반 분들은 일반 계약서, 거래하시는 계약서를 갖고 신분증과 같이 지참해서 주택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렌트홈은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이 따로 필요 없어요. 계약서만 있으시면 돼요. 계약서만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가면은 이제 한 보통 2-3일 정도 걸리는데 바로 됩니다. 네, 바로 되고, 딱히 이거 말고는 이제 필요한 건 없는데, 여기서 꼭 해야 될 게 세무서랑 처음에 내시는 분들은 세무서와 연계를 해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를 내면 어쨌든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요즘에는 공무원분들이 해줍니다. 예, 해주니까 이거를 꼭 연계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처음에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 처음에 임대사업자 내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연계해달라고 꼭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접 또 세무서 가서 또 가야 되니까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8월 18일 이전이면 1년 이내, 8월 18일 이후에는 즉시. 신축 같은 경우는 세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해야 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시려면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민간 임대주택 부기등기 표시하는 거, 이거는 이제 등기하시게 되면 거의 셀프 등기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거의 이제 법무사분들이 이거 말하면 다 해줍니다. 법무사분들한테. 이거는 이제 12월 10부터니까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9월 달이니까 지금 해당 사항 없고, 이제 20년도 12월 10부터 이날부터 적용이라는 점. 예.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이 자료 화면이 있는데, 이 자료 화면이 이제 보안 사항입니다. 보안 사항. 보증가입. 보증가입 보안 사항인데, 이게 8월 말쯤 아마 나왔을 거예요. 8월 말쯤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액을 지금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그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거는 지금 10월달에 논의를 한다 그래요. 10월달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적용한다고 이게 미리 이제 알려주는 공시인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지금 부동산 거래가 거의 다 막혀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내야 어떤 취득세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지금 다주택 분들은 이제 취득세가 12%잖아요. 15%니까 굉장히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막혀 있는 상태고, 그 개별 공시지가 확인하는 법은 아시죠? 여기 공시 가격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자기 물건 주소지 조회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의 계약이 있는 경우와 계약이 없는 경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를 낼 건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임대사업자 내는 거 등록일을 기준이고, 그 다음 계약이 없어, 세입자가 아직 안 살아, 이후에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고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 개시일, 이게 이제 세입자 입주날입니다. 입주날을 까지 가입하도록 이제 바꾼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게 이제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요거랑 같은 말. 지금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기 때문에 뭐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정확히 설명해주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하다니까 그렇게 알고, 행정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사실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내는 거예요, 사실은. 예, 취득세 감면. 이제 매수 단계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돼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취득세가 2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85% 감면된다. 예, 그러면 15%만 내면 됩니다. 내면 된다. 15%만.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거는. 예. 왜냐면 기존에 이제 주택이 3억짜리 주택이면 요 3억에 보통 1.1%거든요. 1.1%에서 그러면 뭐 330만 원, 여기서 15%만 내기 때문에 거의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만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죠.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21년까지,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빨리 풀지 않은 이상은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집을 지어서 파는 매매 사업자 분들도 지금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보통 이제 단독주택을 두 채를 사요. 그러면은 보통 30평 정도 되는데 두 채면은 한 뭐 60에서 70평 정도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신축 빌라를 지어요. 신축 빌라 짓는데 보통 이 단독 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취득세로 굉장히 많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신축 빌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택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지방세 그 특례인데, 지방세 특례에서 찾아보시면 신축 분양만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새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들,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니까, 그래서 신축을 많이 투자를 했죠, 사람들이. 예. 보통 이제 갭 투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21년까지 혜택을 주는 법이었죠.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3룸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한 20평, 실평수 20평 이하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200만 원 이하면은 세금을 안 냅니다. 100% 감면이고 85% 감면은 200만 원이, 취득세가 200만 넘어가면. 서울은 거의 다 그냥 85% 감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등기를 할 때 법무사분들이 요걸 달라 그래요. 임대사업자 등록증. 요게 있어야 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구청 발부용을 주셔야 돼요.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무서에서 주는 게 또 있어요. 그 사업자 등록증. 그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거 헷갈리시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이거 아닙니다. 구청에서 주는 거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거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거 이제 법 조항인데, 여기 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여기 보시면 임대사업, 여기 2번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근데 언제? 21년 내년까지, 21년 12월 31일까지. 여기 보시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죠. 네, 이하. 근데 여기 보면 취득세 200만 원 이하가 안 되면 85%만 감면을 한다. 네, 이렇게 법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매수 단계에서는 이렇게 취득세 감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다주택 분들은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예. 다음. 이제 보유 단계를 봐볼게요. 이제 매수 단계를 거쳐서 사실 보유 단계도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보유 단계. 예. 여기도 이제 행정 부분하고 세금 부분은 나뉘는데 지금 행정 부분 보시면 이 임대차 신고를 임대사업자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예. 임대차 신고 어떻게 하냐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입자와 예. 보통 이제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면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무조건 써달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써줍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구청 주택가를 방문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물건지입니다. 물건지. 예.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있는 곳에 구청이에요. 만약에 그 물건이 이제 마포구다. 그럼 마포구청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입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대사업자는 주민등록지 구청. 예. 물건은 마포구에 있는데 나는 뭐 예를 들면 영등포구 산다. 그러면 영등포구청 가셔서 임대사업자 내고 임대차 신고는 마포구청 가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렌트홈으로 가능합니다. 예.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지금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내면은 똑같이 주택으로 봅니다. 예. 근데 오피스텔이 약간 까다로운 게 그 세입자 전입 신고된 등본이 필요해요. 주택은 그냥 표준 임대차 계약서만 갖고 가면 신분증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계약서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원본은 이제 주고 사본은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뭘 확인하냐면 계약금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보증금 확인하고 5% 이상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사인을 했나 안 했나 세입자 사인 확인 이렇게 확인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그 세입자가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기서 살고 있는지 전입 신고된 등본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등본을 받아서 복사를 하시든 그 등본을 받아가지고 같이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제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좀 넉넉합니다. 예, 3개월 이내만 신고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입자한테 이제 오피스텔 하신 분들은 그 등본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5%. 예. 이게 의무 규정이죠. 의무 규정. 이거는 의무 기간. 내에는. 예. 그 다음에 세금 부분 넘어가기 전에 그 종부세 합산 배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2018년 이제 9.13 대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9.13. 여기 9.13 이전 임대사업자 낸 사람에 한해서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합산 배제라는 거는 합산해서 빼준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열채다. 열채를 갖고 있어. 열채를 보유하는데 임대사업자를 냈어. 임대사업자 5개는 내고 5채 내고 또 5개는 이건 내고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낸 거 중에서 이건 종부세 그 합산해서 빼주겠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보통 이제 6억이 넘어가야 6억 이상이면 종부세 나오는데 이제 6억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 가치가 확 내려갑니다. 이거 굉장한 혜택인데 이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낸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 낸 사람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 두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부분 넘어갈게요. 임대사업자를 내면 재산세를 감면되는데 이건 사람들이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내는데 임대사업자 내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임대 사업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내가 집을 다 사서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임대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빌려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을 넣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아시고 임대사업자 내셔야 되는 거죠. 대부분 잘 모르세요. 네. 임대사업자가 이제 지금은 10년짜리로 통일이 됐는데 이 전거를 살펴볼게요. 지금 원래는 4년하고 이제 8년 장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건 710 이전. 710 이전은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년 단기로 내신 분들은 이 40제곱미터 이하,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4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이다. 그러면 재산세 50%가 감면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0에서 6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재산세 25%를 감면을 받아요. 엄청난 혜택인 겁니다, 이거. 집이 많을수록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리고 8년 장기로 내신 분들, 8년 장기로 내신 분들은 40제곱미터 이하면 100% 감면.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재산세 안 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인 거죠. 보통 이런 소형, 투룸 주택일 거예요. 투룸 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을수록 굉장히 혜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 60은 이제 75% 감면. 그 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 감면. 이것도 굉장한 혜택인 거죠. 재산세는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시가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한 20에서 40만 원 사이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100% 감면, 75%, 50% 이렇게 감면 되니까 집이 많으신 분들은 엄청난 혜택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공통상 여기에도 이 혜택을 주는데도 약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두 세대 이상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어야 됩니다.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돼요. 그건 부른 분들은 세금 혜택이 없으니까 다 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내년까지밖에 혜택을 안 줍니다. 이게 이제 지방세 이제 특례 제한법인데 이 제한이 202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연장되어 왔단 말이에요. 연장. 그래서 21년에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에서는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21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격 요건이 추가가 됐죠. 이건 가격 요건. 주택은 서울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주택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오피스텔은 4억 이하여야 이 감면이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단계. 양도소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셨죠. 양도소득세.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서 팔 때 얼마만큼 감면 혜택이 있는지. 근데 이거는 양도세 부분은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헷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설명을 잘 듣고 자기가 어떤 해당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법이 적용이 되는지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년 단기 7월 10일 이전 4년 단기 내신 분들은 5년 임대했을 때 양도소득세 50% 감면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최근에 내신 분들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아파트하고 4년 단기는 자동 등록 지금 말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면은 4년 단기를 5년을 임대를 해야 이제 50% 감면이 되는데 지금 4년으로 자동 등록 말소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혜택을 못 보니까 다시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국토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년 장기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법인데 97조 3이랑 97조 5랑 달라요. 이제 이거 박근혜 때 있던 정책인데 10년 임대시 똑같이 10년 임대시죠. 어떤 하나는 70% 감면이고 하나는 100% 감면이에요.
근데 여기 차이점은 22년까지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이 하나,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이 하나. 그러면 2018년이 딱 여기서 걸리잖아요.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 낸 사람은 두 개 다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근데 2018년, 2019년 이후에 내셨다. 그러면은 요 혜택밖에 없는 거죠. 2022년까지 돼 있으니까. 이거는 혜택 못 보잖아요. 이 혜택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설명하기 어려운데 10년 임대라는 가정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100% 가면 요게 더 좋겠죠. 예.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매도 단계. 아까 70% 혜택 받는 거죠. 이거는 70% 감면입니다. 70% 감면. 97조 3. 이 법에 보면 뭐가 차이점이냐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 여기 포인트는 양도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집을 30년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0, 30년. 자, 그런데 내가 20년. 20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20년째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10년 동안 이제 임대를 놓은 거죠. 10년 임대. 그랬을 때 양도를 하는 경우 이 집을 매도를 했을 때 요 전체 기간 있죠. 요 전체 기간을 70% 감면,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포인트는 양도입니다. 양도. 양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양도를 제가 이게 아이패드로 지금 이렇게 필서를 하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글씨체가 못생긴 점 양해해 주세요. 함으로써 발생한 양도 차익이라 양도 차익이라고 쓸게요. 전체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70%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인 거죠. 30년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뭐 20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10년 차에 임대사업자 내고 10년 동안 보유한 다음에 판다. 임대 주고 판다. 그래도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얘를 30년으로 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매도. 자, 97조 5항 이거는 100% 감면이었죠. 100% 감면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입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 자, 똑같이 30년으로 할게요. 0, 30. 내가 임대를 20년. 여기는 임대사업자 X. 여기는 임대사업자 내서 10년 임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아까는 전체 기간을 양도소득에 대해서 70% 감면했다면 이 법은 요 부분만 감면인 겁니다. 요 부분만 100% 감면.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1억, 그 다음에 여기가 3억, 여기가 5억이었어요. 가격이. 그러면 요 부분은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2억에 대해서 100% 감면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 기간 중 중
발생한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임대사업자 2018년에 만약에 딱 10년 채우신 분들은 2010년에 대해서 2018년이다. 매도를 한다. 아, 아니구나.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고 2018년에 임대를 내서 2028년에 매도를 한다. 이러면은 100% 비과세입니다. 왜? 이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때 파는 거니까 10년 채워서 그럼 100% 비과세 되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인 거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서 사실 부동산은 그 세금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팔 때 그래서 시세 차익에서 많이 뺏겨요.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안 뺏겨야 나한테 남는 돈이 많으니까 훨씬 이득인 겁니다. 그래야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97조 3항과 97조 5항을 잘 따지고 어떤 게 내가 더 유리한지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 낸 사람들 이거 8년 장기입니다. 8년 장기에 내신 분들에 한해서예요. 어떤 게 내가 더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선택 가능하세요. 선택 가능. 두 개가 걸리신 분들은 선택이 가능하니까 둘 중에 더 이제 세금 혜택을 많이 보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사업자가 이제 매수했을 때, 보유했을 때, 그다음 매도했을 때 모든 단계에 대해서 세금 혜택 부분과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내용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